네, 안녕하세요. 내 남자TV의 마이맨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칭 과정에 있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이기도 하고 20, 30대, 40대를 막론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해서 장애 요소를 찾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아가야 될 방법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모순이 발생하기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아니면 주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럼 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제한 요건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내가 연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꼭 한 가지를 꼽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라고 아이패드에 보통 양식을 작성해서 코칭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연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아니면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는 아니면 지금 외롭지 않기 위해서 또는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외로움이라는 건 신체적인 걸 수도 있고 육체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이 왜라는 과정을 생각하는 요인은 내가 연애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왜라는 표현 안에 본인이 만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있지만 지금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결혼이라는 목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인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혼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본인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싶고 외로움을 신체적, 육체적으로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외롭지 않을 그런 대상 또 특화가 되고 한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주변에서 찾는 것보다 앞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일 수 있고 그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아니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앞서 Why라는 질문에 의해서 내가 왜 연애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 연애를 왜 하는지 알았지만 절대 그 연애를 같이 하지 않고 싶은 신호등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할게요. 요즘 그린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레드라이트가 들어오는 3가지 조건을 한번 적어보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3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분도 있고요. 그냥 착하면 다 돼요. 아니면 여유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루뭉실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3가지에 대해서 다 적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전에 있던 연애에서 나오는 경험이 누적치 또는 그때 이건 정말 나랑 맞지 않구나 라고 느꼈던 3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어떤 특징을 좀 보이시냐면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흡연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이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2가지 이상 지나가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저는 분명히 어떤 분을 만나고 싶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흡연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라고 다시 정정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머지 2가지도 적어도 본인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남성분, 여성분을 불론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30kg 정도 이상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일 끝나고 만나거나 주말에 연애를 하더라도 30km 정도라고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가고 데려다 줄 때 굉장히 힘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면 30km 이상 거주하시는 분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 주 한 2, 3회 정도는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힘들 때 술로 몸을 망치고 또 뭐 간섭이나 잔소리를 하게 되고 다툴 일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앞에 연애의 목적을 설정할 때와 동일하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조건을 설정하셨으면 그도 마찬가지로 왜인지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전에 연애를 하셨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조건을 설정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 남자분들 상대편 어디서 만나실 거예요? 여쭤보면 직장에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모임 가서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소개팅을 해서 만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확률이 있다라고는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애도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시간과 몸과 경제적으로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3가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다른 대상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나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시면, 연애를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소개팅 가시면 하고자 하는 얘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좋아하세요? 뭐 어떤 건 안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 사세요?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때 소개팅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조건이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다, 또는 소개하는 주선자한테 들은 정보에서 누락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보다 더 앞서서는 누군가한테 소개를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만남을 주선을 요청을 할 때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다라고 앞으로 누차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술을 주 2, 3주 좋아하는 건 너무 힘들고 좋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책임을 지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도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래서 30km 이상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몇 분 정도 이상 거리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 본인한테 소개를 시켜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대상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는 분들이 소개팅 레파토리라든지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면 만나서 다 외모도 괜찮고 뭐도 괜찮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2번 만나고 애프터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생각보다 상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연애에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 요인이 본인한테 있는지 외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상대편에 있는지를 나누기 이전에 본인이 실패했다라고 느낀다고 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가 또 어렵겠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왜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럼 절대 안 되는 조건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애하고 결혼은 뭐다, 연애는 뭐다 라고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이 과정이 1년의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인상 깊었던 얘기는,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연애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경제적인 걸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셨고, 만났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거에 대한 굉장히 가치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고퀄리티의 데이트 아니면 조금 투자해서 인상적인 걸 많이 남길 수 있는 데이트라든지 만남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에 중요를 넘기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소득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을 더 하고 데이트를 할 때는 좀 더 집중도 있으면서 좋은 데 가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이 마지막에 연애란 무엇인가 라고 한 줄로 남길 때, 연애는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2가지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는 그 과정을 이미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이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당하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같이 만났을 때 좀 더 좋은 걸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노력하는 사람, 이러하고 결론을 지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연애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3가지 조건, 그리고 연애와 결혼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디테일한 얘기에 대해서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한 파트씩 나눠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